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카카오뱅크 하기 전에 오늘 시장이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밀리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하락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6월에는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9월 달에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600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포모 현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이랑 비차익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그다음에 상승률, 하락률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이제 상승이 한 25% 정도 되고 하락이 이제 75%를 약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1,320원을 갖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 메인이랑 기관은 매도세를 좀 크게 보이면서 개인이 받아가는 부분.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은 항상 호가를 위에 걸어두고 아래에 받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관이랑 외인이 이거를 갖다가 뭐 시장을 올리고 싶을 때 위로 사니까 얘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 아래로 던지면서 시장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약간 증가를 했지만 17조에서 이제 19조까지 올라왔죠. 19조까지 올라왔지만 이거는 이제 이틀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쯤 되면은 이제 잔고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카카오뱅크가 급락하게 된 이유는 뭐 어쨌든 간에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주식 1,476만 주를 매도를 했다. 자본 관리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BIS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도 그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제가 그 영상에 올려뒀는데 영상 초반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 캡 뭐 30%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놨어요. 이게 자본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그 IFRS라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면은 은행 자체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이제 안 좋은 그 평가를 받게 되면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뭐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한다든지 뱅크런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걸 털어내면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은 판단이긴 한데 좀 늦긴 했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1월 제가 1월 10일자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예요, 이게. 거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시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페이의 시총이 그때쯤 19조였고 카카오 게임즈가 5조, 카카오뱅크가 24조였어요. 1월 달쯤에.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 시총이 보면 9조 정도 되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한 5조에서 4조 이제 후반이고 카카오뱅크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한 9조 한 요 정도 돼 있을 거예요. 뭐, 좀 이따 일단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카카오 지분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34조, 4조, 9조, 13조 이렇게 되네요. 카카오뱅크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3조 정도네요. 13조 정도인데 1월달 시총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가 가진 3사에 대한 평가 지분 가치만 해도 26조였어요. 그리고 카카오 시가총액이 43조여서 이제 약 70조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좀 많이 빠졌죠. 전체적인 시총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똑같은 플랫폼이다. 똑같은 플랫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회사에 대해서 상장 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을 너무 펌핑시켜서 자본만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방송 이후 전부 다 이게 다 작살이 났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뭐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비슷한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네이버에 몰빵을 치겠습니다. 카카오는 그 정도로 그렇게 큰 매력이 있지가 않아요. 자, 동일한 효과에서 한번 보시면 아까 카카오 그 위에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잖아요. 그죠? 13조인데 동일하게 한번 같은 분에 있는 은행업에 있는 걸 갖다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KB금융이 20조입니다. 20조. 오늘 현재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8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순이익이 4조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10%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한 5%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금융지주 이것도 구조죠. 구조 우리금융지주랑 아까 보셨던 카카오페이 두 개가 시총이 똑같죠.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카카오페이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이게 뻥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죠. 카카오뱅크가 아까 얼마 있습니까? 13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아까 KB금융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 되지만 27조, 그 다음에 3조 6천억, 그죠? 뭐 이 정도 되고 시가배당률은 이건 오히려 높아요. 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보세요. 13조, 우리은행보다 약 4조가 높습니다. 4조, 우리은행보다. 우리은행보다 4조가 높은데 매출액은 우리은행의 절반이에요. 절반.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은 더 처참하죠.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3조가 되는 겁니다. 거의 14조죠. 13조 후반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배당금도 없어요. 이 정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이게 안정적이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1월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우리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KB금융 이거 합쳤던 것보다 컸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개는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고 이거는 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뭐 이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뭐 차트 종합 지수부터 먼저 보자면 여기 그때 박스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뚫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등을 받고 올라온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내려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9월 달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미국 금리 인상 기준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8월 25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0.25포인트 정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환율 격차가 더 심하게 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금 이탈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좀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그죠? 제가 1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나타나 있죠? 여기 나타나 있는데 뭐 요 제한선에서 걸렸다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요 영상 보시고 이제 터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물 탔거나 해서 존버라 해서 여기 탈출했으면 다행인데 안 했다면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13조라는 거. 다른 우리은행에 비하면 매출액도 나오지 않는데 13조라는 거. 그러면 추가적인 하방은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뭐 물론 뭐 훗날 뭐 인터넷 뱅킹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토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혹은 K뱅크가 상장하게 된다면 이 카카오뱅크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지만 돈은 충전을 해놔요. 간단하게 짜잘한 것만. 왜냐면 기본 10회 무료니까 기본 10회. 무료 수수료가 기본 10회더라고요. 10회니까 뭐 우리들 안에서 이제 엠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쓰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족 통장이나 이런 걸 쓰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뭐 어떻게 뭔가를 하진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토스는 이거를 좀 더 쓰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스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뭐 증권이나 이런 것도 토스 쪽이 더 낫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큰 뭐 어떤 상생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뱅크랑 거의 이제 보시면은 뭐 카카오페이랑 이거랑 둘이 뭐 연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지금 이렇죠. 여기 영상에서 파세요 했으니까 팔았으면 뭐 어느 정도는 지켰을 건데 이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 9조. 키움증권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 시가총액을 한번 보자면,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은 지금 2조 3천억이 2조 3천억인데 말이 안 되죠. 카카오페이가 9조라는 게, 그죠? 키움증권이 2조 3천억.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조 3천억. 그죠? 와, 이거 카카오페이 아직 하락할 구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증권이랑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카카오증권을 통해서 솔직히 제 주변에만 봐도 주식 거래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쪽은 이제 거품이 빠지려면 멀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카카오의 원래 그냥 시총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세 개가 분사가 됐으면 이 세 개가 나눠 가지면서 카카오 시총도 같이 빠져서 통합이 이걸로 같이 들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오늘 거래량 엄청 터지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핫다해서 이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정석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3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훨씬 더 빠지는 게 맞다. 적정 가치는 그래. 적정 가치는 뭐 비율 자체를 갖다가 뭐 다르게 이제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고, 이런 공모가에서 오버슈팅 나온 거 이거는 그냥 거품인 겁니다. 거품. 원래 가치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받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빠지는 게 맞는 건데, 처음부터 고레벨로 갔죠. 그러니까 조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거 거래량 터진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개파락 나오고 나서 거래량 터졌는데, 야 이제 더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더 빠지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 키움증권이 지금 시총이 2조 3천억. 과연 어느 걸 더 많이 쓸까요? 카카오페이를 많이 쓸까요? 키움증권을 더 많이 쓸까요? 페이는 삼성페이를 많이 쓰고, 그죠? 증권은 키움증권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도 카카오뱅크처럼 상따, 여기 공모가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뻥튀기 된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원래대로 했으면 이 아래쯤에서 적정가를 타고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은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뭐 이거 어쨌든 간에 저가를 생각해서 계속 매수를 하시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조정장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분명히 얘들은 이제 금융권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